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택시 관련 뉴스들, 이슈들 얘기해보죠. 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쉬시는 분들은 상반기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사정이 있겠죠. 열심히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보다 좀 강화하겠다. 뭐 사망이나 좀 심각한 사고에서 운전면허 취소를 말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한 명당 90점. 근데 이게 120점을 넘어야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사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판단 기준은 3일 이내 사망할 경우에 사망사고고 3일 지나서 사망하면 그 90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사망사고가 발생 시에는 이제 면허가 즉시 취소가 되는, 자, 벌점과 상관없이 사망사고 발생해서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그 판단 기준을 현재는 3일인데 이걸 30일, 한 달까지로 확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심각한 사고에서 면허를 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은 아니지만 중상해에 해당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도 벌점을 40점으로 강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심각한 사고를 내면 이제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실제 지금 통과된 건 아니고 이제 검토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적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우리 택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더더욱 우리는 택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급가속,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 전기차만 그런 게, 전기 택시만 그런 사고가 나냐 라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전기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지 오히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뚫린 도로, 주변에 차가 없는 한적한 아니면 새벽이나 그런 때는 오히려 내가 지금 급가속 상황이다, 급발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위험하지 않는 정도에서 한번 실험들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닥쳐왔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하지. 우리가 인지하는 건 중요하다. 적어도 제가 일반 가스 택시만 급발진 사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기 택시만 급발진 사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급발진, 급가속 사고는 가스 택시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일반 가스 택시는 그런 급가속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자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일한 악셀 브레이크 착각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액이 너무 크고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걸 도저히 보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S상에 다 퍼져버리니까. 그리고 보도가 되니까 그 사고가 심각한 거예요. 즉 전기 택시가 사고, 급가속 사고에서 좀 피해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악셀 브레이크를 착각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 택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꽤 중요한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급가속 사고가 있죠. 우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주변에 듣기도 하고 실제 뭐 그런 게 있는데, 급가속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경우를 보셨나요? 여러분들 통계로 과거 거 쭉 한번 찾아보시거나 하십시오. 급가속 사고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도심, 국도, 자,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상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악셀을 밟고 있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악셀을 많이 꾹 밟고 있기 때문에 악셀을 밟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오히려 차가 계속해서 내 의지와 다르게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심 도로에서는 우리가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만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악셀을 밟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악셀을 밟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설마 내가 착각하겠어? 내가 밟는 건 무조건 브레이크야. 라고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특히 이제 가속 속도가 빠른 전기 택시와 도심 도로에서 만나고 내가 악셀을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심하지 않고 차량을 의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꽉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도로에서 심각한 사고, 심지어 그게 전기 택시의 고성능과 만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물론 이제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봐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한순간에 그냥 바로 즉시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전기 택시는 대세는 맞아요. 그럼에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의 차량들은 그 급가속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조심합시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인천공항에 이제 이용자가 늘긴 늘었어요. 작년 대비. 그럼에도 우리 인천공항 위주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뭔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과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늘었을까 줄었을까에 대해서 객관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상황을 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가까운 시점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6, 7월, 7, 8을 넘어오면서는 좀 싸하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26년 5월과 6월에 인천공항의 여객 이용자 수를 보면 합계가 631만 600만 3천 603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25년 5월, 6월 동기로 비교하면 598만 594만 즉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분명히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가까운 시점에 와서 뭔가 증가세가 주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7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인천공항에서 사실은 그것도 있겠죠. 도심에서 아무래도 운행이 조금 힘드시니까 인천공항 위주로 운행하려는 기사님이 증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용자가 증가한 게 좀 미미한 상태에서 운행하려는 택시는 증가하면서 대기장이나 전체적으로 콜을 받는 확률이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진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휴에 인천공항 공사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항 이용객이 377만으로 굉장히 많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9%가량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몰리는 날 기준으로 보면 8월 2일 예상했다. 출발은 7월 25일 그 다음 도착은 8월 2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초반까지는 공항이 굉장히 콜이 많고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공항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대기 시간이 더 길고 콜이 떨어지는 확률이 더 적은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요 통계로 보시면 이게 쭉 해서 작년과 올해까지의 한 1월에서 6월까지의 동기 비교입니다. 자,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냐? 그게 중요하겠죠. 1월 보시면 34만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은 39만, 3월은 56만, 4월은 56만. 그래서 올 상반기에 굉장히 인천공항 위주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좋았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증가했으니까. 근데 그게 5월에 32만, 다시 30만대 차이로 줄어들고 6월에 놀랍게도 8만 7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7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흐름상으로 본다면 전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공항을 운행하는 택시들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상반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6, 7월 가까이 오면서 확실하게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면 흐름상으로는 오히려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항 이용자가 지금 6월 기준으로 굉장히 전년 대비 증가세가 멈췄다. 그러면 지금 연휴도 예상하기로는 여기 얘기하는 걸로 보면 공항공사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후반 그러니까 7월 후반 8월 초반까지 약 1.9%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건 1.9%면 증가를 거의 안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뭔가 6, 7, 8월 넘어오면서 공항에서 이용자가 전년 동기와 비슷한데 문제는 기사님이 도심에서 대비 아무래도 인천공항 운행하는 기사님이 증가하면서 기사님들이 공항에서 운행하는 것이 좀 줄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도심도 역시나 보면 이건 이제 도심에서 운행하는 데이터. 근데 택시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중교통망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발생량을 보시면 26년 6월 대비 25년 6월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26년 6월에 자 택시를 제외한 뭐 일반 공항버스, 광역, 기타 버스, 그다음 도심, 철도, 마을, 시내, 좌석 등에서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의 큰 대중교통을 보면 5억 4천만입니다. 5억 4천만, 5억 4천만입니다. 이게 작년 동기가 5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4천만 명 정도의 이용 횟수가 25년 6월 기준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구가 증가했나요? 수도권에 여기 지금 수도권 데이터가 5억에서 5억 4천만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히려 나이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이 이용 자체가 증가할 이유는 크게 없어요. 뭐 경제가 좋아서 지금 직장이 고용이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더 활동이 증가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다? 다른 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중교통망을 좀 더 집중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봤던 것처럼 자가용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비용이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환승이에요. 수도권에서 환승 역시도 본다면 26년 6월에 2억 1000건이죠. 2억 1400. 근데 작년 동기는 2억 3000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건에서 2억 1000만, 1000만 건으로 환승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한 거죠. 결국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들의 지갑이 가벼워지고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환승이 돼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택시가 도심에서도 이용이 좀 줄고 공항에서도 증가세가 좀 미미하다. 공항 자체 이용객이 증가세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작년 대비 인천공항 이용자의 수가 감소할 흐름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하반기에는 최근 시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공항 이용자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항 위주로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힘드시겠죠. 뭐 도심 기준으로는 이미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우리가 택시라는 일이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일을 덜 하나? 내가 오늘 운이 없나? 내가 오늘 뭔가 열심히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손님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아무래도 대중교통 쪽으로 좀 더 이용을 하고 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작년 대비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비록 내가 매출이 좀 감소하겠지만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이 흐름 자체가 내 뭐 어떤 원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의 원인이니까 그런 걸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반에 워터밤 행사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심지어 야구장에서도 하고 있대요. 이게 워터밤이 그냥 물 뿌리고 가볍게 입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 택시가 가끔씩 야구장에서도 이걸 하고 물 뿌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갈아입거나 아니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애초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간 것들은 뭐 조심하겠지만 사실 송도에 있어 보면 준비를 하고 가도 작년에도 보면 젖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젖으면 우리는 또 뭔가 좀 그런 젖은 사람들 태우기가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야구장 근처나 아니면 뭐 워터파크나 어떤 행사장 근처면 이 워터밤으로 인해서 젖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조금 조심하시라 손님. 물론 손님 모셔야 되는 건 맞지만 완전 다 젖어서 이렇게 시트를 막 난장판으로 만들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에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점점 한국에 뭔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빡빡하게 몰려있고
미국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사업성이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웨이모도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중국의 바이두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테슬라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인주행 택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빨리 진행되면 좋습니다. 왜? 이게 초반에는 이제 불을 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돈을 벌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돈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사님들이 공포를 가지겠지만 이게 돈이 안 되는구나 이 사업이 라는 걸 깨닫고 여론이 퍼지고 당연히 뭐 지들도 계속 꼬라박으면 손해보면서 그걸 돌릴 수 있겠지만 의미 없다라는 거 알겠죠. 특히 한국처럼 기사님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래서 저들이 돈이 많아서 오히려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같은 것들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포화 상태에서 여기에서 택시가 더 늘어난다? 어차피 포화 상태에서 더 매출 감소. 그러면 저들도 계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유력한 웨이모와 바이두 같은 무인주행, 자율주행 택시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것 같다. 하지만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운전 잘하시고 쉬시는 분들은 푹 쉬시고 다시 도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더위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